이만큼의 아마 뼈 이식은 아마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이식한 뼈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은 거죠. 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23년차 구강외과 전문의 시창훈입니다. 오늘은 그 임플란트 주변에 뼈 이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뼈가 녹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기본 전제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식한 뼈가 내 뼈보다는 조금 그 염증이 좀 더 취약하고 뼈하고 그 이식한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그 붙는 정도가 좀 약하죠, 아무래도. 왜냐하면 이식한 뼈는 이상적으로는 그 뼈가 녹으면서 새로운 뼈가 생기게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뼈가 얼마나 생겼느냐 이런 걸 이제 좀 보통 보는데 뭐 어떤 뼈를 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뼈 이식을 잘 해도 내 뼈보다는 못한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골드 스탠다드라고 그러죠. 뼈 이식의 골드 스탠다드는 자기 뼈를 이식하는 거예요. 자기 뼈. 그래서 임플란트 초창기 때는 막 여기서 떼기도 하고 여기서 떼기도 하고 막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죠. 왜 그러냐면 자기 뼈가 내 뼈를 만드는 데는 좋은데 문제는 얘가 너무 많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. 이식한 게 남아있지 않고 그냥 거의 최소 50% 이상은 다 없어져 버리니까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볼륨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뼈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인공뼈를 많이 쓰죠. 동종고를 쓴다든지 이종고를 쓴다든지 합성고를 쓴다든지. 물론 이제 이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BMP다 다 이렇게 막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뼈보단 약해요. 그래서 그 뼈 이식이라는 거는 정말 잘해야지 사실은 본전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돼요. 근데 임플란트가 이제 워낙 대중화되면서 이제 뼈 이식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술식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임플란트 방향 잘 심고 하는 거 굉장히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요즘에 가이드 임플란트다 디지털 임플란트다 해가지고 식립 위치를 잡아주는 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그나마 좀 됐는데 뼈 이식 자체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외과적인 거거든요. 그냥 손으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. 그냥 손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아무리 좋은 멤브레인이 좋은 거 나오고 뼈 이식하기 위한 좋은 테크닉들이 많이 나와도 결국은 그 기본 원칙 뼈를 잘 이식해서 얘가 고정이 잘 되게 하고 공간을 유지하고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원칙이 잘 안 지켜지면 이제 이 이식한 뼈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린다든지 다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 자리에 있지가 않은 거죠. 그러니까. 근데 보통 요즘에는 또 임플란트 심으면서 동시에 뼈 이식을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는 심었는데 그 임플란트 머리 주변에 뼈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이식한 뼈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됐다든지 제대로 덮이지 않았다든지 자꾸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식한 뼈가 나는 뼈 이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뼈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이분이 최근에 오신 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작년 12월 달에 치아 머리가 들어갔대요. 그러면 최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. 근데 이분이 이걸 심고 나서 뼈 이식하고 몇 번을 원장님이 다시 꼽았다 풀었다 하셨다는 거예요. 그거는 이제 딱 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뼈 이식한 게 조금 잘 안 덮였구나. 상처가 벌어지면서 뼈 이식한 게 다 흩어졌구나. 이런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심한 경우는 사실은 그때는 임플란트도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게 더 좋죠.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신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치아 머리가 들어간 건데 이게 딱 봐도 지금 뭔가 이게 모래가루들이 그냥 이렇게 다 둥둥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. 여기까지 제대로 된 뼈라고 치면은 이만큼의 아마 뼈 이식은 아마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이식한 뼈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은 거죠. 그리고 이쪽도 반대쪽도 물론 좀 더 오래되긴 했지만 뼈가 이렇게 녹아있잖아요. 이거는 아마 이식한 뼈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당시에도 꽤 높았다고 보는 거죠.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두 개를 같이 심었다고 하시는데 얘는 그래도 좀 낫죠.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만큼의 뼈 이식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처가 벌어지면서 이식제가 다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다시 뼈 이식하고 덮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그거를 수차례 반복을 하셨나 봐요. 물론 이제 저도 뼈 이식한 게 다 잘 되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 이제 심한 경우는 저는 아예 다시 그냥 임플란트 제거하고 다시 심는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그냥 뼈 이식을 제대로 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상처가 벌었다 그래서 다시 뼈를 넣고 덮는다 그래서 이게
이렇게 뼈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뼈 이식이 제대로 하는 게 쉽지는 않다. 그러니까 요즘에 뭐 워낙 임플란트가 일반화돼 있고 일반 진료 같이 됐잖아요, 거의. 그래서 이게 외과적인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외과적인 수술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일반 진료 같이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조금 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때로는 뼈 이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깊게 심는다든지, 만약에 이제 뼈가 이 정도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다 이제 심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뼈 이식 안 해도 되죠.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간혹 가다 보면은 뼈 이식 안 해도 된다, 뭐 가급적 뼈 이식 하지 말아라, 반은 틀린 말이죠. 왜냐면 제가 과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뼈 이식을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아요, 그 말씀대로. 하지만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깊게 심는다든지 좋은 위치에 안 심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더 안 좋아요. 그래서 뼈 이식을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지만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. 하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. 근데 이제 뼈 이식을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뼈 이식을 안 하고 그냥 잘 심은 게 제일 좋죠. 하지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는 하고 심어야 되고, 제일 안 좋은 경우는 뼈 이식을 제대로 못했거나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심는 거나 제일 안 좋은 경우죠, 이런 경우가. 그런데 이 가운데 경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다. 예, 임플란트 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외과적인 술식으로 봤을 때는 훨씬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임플란트도 저희가 보통 제가 90% 치과 의사들 이상은 다 세미나 통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. 임플란트 뼈 이식은 오히려 코스가 기본 코스, 베이직 코스를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따로 배우는 게 뼈 이식 코스예요. GBR 코스라고 하는데, 뭐 사이너스 GBR 코스라고 하는데, 그런 이유가 기본 코스가 완벽하게 돼야지 그 다음 단계, 더 고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너무 요즘에는 대충 시행되는 경향도 조금 있다는 게 좀 아쉬운 현실입니다. 거의 뭐 숟가락도 연관되긴 하겠지만. 네, 그래서 항상 뼈 이식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